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놓고 엇갈린 전망이 나타나면서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04%, S&P 500 지수는 0.12%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마이크론 호실적으로 기술주는 선전하며 나스닥 지수는 0.32%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연준을 저격했습니다. 특히 제롬 파월 의장을 의장직에서 강등하거나 해임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를 강등하라고 제안한 적은 결코 없다면서도 나에게는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하는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할지 모른다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총재가 오는 10월 31일 영국이 EU와의 최종 탈퇴 협정 없이 나올 경우 긴급 부양책이나 통화 확장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는 현지 시간 26일 의회에 출석해 우리 중 일부는 부양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최근 우리 증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망세 이어지면서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오르면서 2120선 지켜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외인과 기관들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또 어제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했고 여기에 더해서 감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소폭 빠지면서 710선 이탈하고 709선까지 내려오면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도 관망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주가 선전하면서 나스닥만이 소폭 올랐고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이 화웨이 제재 방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해마다 수백억 달러의 제품을 구매하는 대형 고객을 놓칠 수 없다는 이유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비트코인이 어제 저녁 1,500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현재에도 1,5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함께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방한하면서 정부는 신산업과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종목들의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코스닥 시장에서 하반기에는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도체주와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만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또 약가 인하 이슈와 함께 좀 바이오주들이 좀 내렸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시장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제가 앞서서 그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좀 봤는데요. 네. 자, 3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G20 정상회담을 하려고 나는 이제 일본 오사카로 떠난다. 이런 어떤 트위터가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가 여전히 관망세가 좀 짙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관련돼서 나스닥 지수만이 0.32% 소폭이나 상승, 그리고 그 이외에 어떻게 보면 다우 그리고 S&P 500이 약간이나 하락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것을 약간이나 하락했다는 표현보다도 관망세, 즉 짙은 관망세라는 표현을 썼다는 걸 보면 지금부터 이틀간 때론 3일 동안은 G20 정상회담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 관련돼서 무역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 그런 부분들이 이후의 증시에 큰 키팩트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아직까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G20 정상회담 관련돼서 29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 27일이기 때문에 이틀 후죠. 비즈니스데이가 아니라 토요일 날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내일 때론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떻게 매매할지 영향을 좀 미치겠지만, 현재까지 데이터를 좀 체크해보면 기본적으로 무누신비 재무장관은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잘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과거 시기에도 무누신비 재무장관 이런 얘기했습니다. 즉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협상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런 표현을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문이 드는 것 같고요. 따라서 아무래도 올해 말까지 정상회담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다우지수가 하락했다는 걸 보면 이제는 미국의 재무장관의 어떤 스피치, 즉 말을 시장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좀 보는 것이 가장 좀 조심스러운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말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G20 정상회담 때 만약 잘못된다 하더라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그 내용 관련돼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 관세가 25% 얘기를 알고 계시겠지만 25%가 아니라 10%로 관세 폭을 인하할 것이다 표현을 썼기 때문에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G20 정상회담 관련돼서 무역 협상이 제대로 안 되더라도 추가 무역 관세 어떤 레이팅을 25에서 10으로 내릴 수 있다는 걸 보면 아무래도 이번에 28일이 될지 29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협상에 대한 일단 기대는 그렇게 크게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행간의 뜻을 읽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또 연준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앞서 잠깐 좀 말씀드려봤지만 기본적으로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 신뢰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며칠 전에 페이퍼를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연방 FMC 의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즉 디렉트 멤버니까 즉 연준 의장이 아니라 그냥 이사회 멤버로 내가 내릴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약간 나오는데 공식적으로는 트럼프 어떻게 보면 제롬 파월 의장 관련돼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행간의 뜻은 금리 인하하지 않게 된다면 제롬 파월의 어떤 의장의 자리를 흔들 수 있다, 그런 시그널을 좀 강하게 주겠다 보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여전히 시장에 대한 팩트가 상당히 몇 가지를 엇갈리고 있는데요. 정리하면 이번에 G20 정상회담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보다 그렇게 기대치는 크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첫 번째 팩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여전히 무누신비 재무장관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도 잘 될 것입니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어떤 다우지수가 소폭이나 하락하고 있다는 걸 보면 이번에 G20 정상회담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는 그날 가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시장의 관망세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 애플이 이 자율주행차 업체인 드라이브 AI를 인수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일단 자율주행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는 반자율주행이란 맞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이 되려고 그러면 반도체나 이런 어떤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양이 커야 되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반자율주행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쪽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즉 여러 가지 법규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것도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일단 반자율주행 어떻게 보면 업체를 인수했다는 거 보면 어떻게든 애플이 늦게나마 좀 다시 한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몇몇 종목을 좀 잠깐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테슬라에 대한 종목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테슬라, 과거의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마무시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작년 12월 달, 작년 뭐 12월 달만 하더라도 작년 8월 달이죠. 약 어떤 주당 387달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지난 6월 달에는 200달러에서 미쳐 있는데 다시 한번 219달러 올라갔지만 중요한 것은 테슬라의 과거의 어떤 반자율주행 관련돼서 사고가 났고 또한 이것이 또 뭐 전기차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다시 한번 불이 일어났고 이랬기 때문에 예상보다 이번에 애플 관련돼서 그렇게 좋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떻게 보면 오늘 약 2.16% 그러니까 200달러에 미치지 못하지만 199달러 됐다는 것은 애플이 또다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 좋겠습니다. 또한 그의 좀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볼 필요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애플 넘어서 최근 들어서 미국의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37.04달러 마감했는데요. 네. 하루에 이렇게 13.34% 급등한 적이 얼마 있나 할 정도로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물론 평가는 두 가지인데요. 아신 것처럼 이번에 1분기 실적 예상보다 좋아졌다. 그리고 2분기도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2분기 넘어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그 화웨이 관련돼서 부품이나 이런 것들 수출하지 말라, 수입하지 말라 이런 얘기했는데 자, 그 시점 이후에 예상보다 주가가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큰 팩트인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미국 상무부입니다. 지난달 16일이니까 5월 16일이죠. 5월 16일에 주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5월 16일이면 이 정도 됐는데요. 이때 미 상무부가 이렇게 얘기했죠. 앞으로 화웨이와 거래하게 되면 미국의 어떤 보안과 국가에 상당히 영향이 미칩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 후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다만 그 후에 주가가 하락이 제가 보기에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즉 그 5월 16일 발표 이후에 약 15일 정도의 주가 하락했지만 뭐 최근 들어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웨이가 관련돼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예상보다 많은 수출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작년 데이터를 보면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결국 화웨이를 얼마나 수출을 했냐면 1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2조 7천억 원 정도를 수출했는데 예상보다 그 이후에 주가가 변동성이 커지는 것 같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화웨이의 어떤 수출하지 말라 이런 이유에 예상보다 주가 하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애플과 화웨이의 어떤 휴대폰 부분들이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화웨이가 어렵다면 애플도 어려울 것은 아닌가 이런 판단 속에서 예상보다 애플의 주가가 결국 화웨이와 맞물려가 좀 주가 약세의 모습 보였다 보겠고요. 다만 우리가 퀄컴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퀄컴이 어떻게 보면 매출 데이터를 보면요. 화웨이의 전체 매출의 10%를 화웨이 수출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미국은 그 화웨이에 상당히 그 충격을 주고 즉 미국 내 기업은 반도체 쪽에 상당히 큰 힘을 줄세운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 퀄컴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판단하셔야 될 것은 이제 미국이 화웨이 관련돼서 이런저런 제재를 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미국에 있는 그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연동해서 하락하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관련돼서 카드는 이제는 더 이상 쓰기는 어렵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강조드린 것이 퀄컴의 주가가 예상보다 민감하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 매출이 화웨이 관련돼서 컸다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트렌드에 같이 간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면 좋겠는데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저거죠. 미국에는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평균, 총 데이터의 평균치라 보면 좋겠는데 예상보다 화웨이에 충격을 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주가도 연동해서 하락했다는 걸 보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화웨이에 관련돼서 더 이상 어렵게 만들게 된다면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다시 한번 어려울 수 있다 보겠습니다. 또한 미국의 반도체 산업협회가 미국 측에 요구한 게 있습니다. 뭘 요구했냐면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산업협회 입장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게 되는데 권익을 보호하는 산업협회 자체도 미국의 상무부에 화웨이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거래 제재 이런 부분도 풀어달라, 완화해달라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걸 보면 예상보다 화웨이가 어렵게 된다면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반도체 협회들도 충격이 크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에다 보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당장 그 보안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8월 달이죠. 어떻게 보면 그 화웨이 거래 제한에 어떤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8월 달까지는 거래 완화를 좀 룸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8월 달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즉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달에 어떤 화웨이 관련돼서 거래 제한 조치 이후에 반도체 주가가 급락했다는 걸 보면 제가 볼 때 이제 8월 달 이후에 어떻게 보면 화웨이 거래 제한이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화웨이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마이크론도 올랐고요. 쿼보, 자일링스, 스카이워, 그리고 퀄컴까지 모두 올랐습니다. 이렇게 조금 뉴욕 증시에서
화웨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는데 우리에겐 좀 호재일까요? 아무래도 중국 측이 우리를 좀 압박을 했잖아요. 일단 뭐 그 화웨이 제재가 나왔을 때 몇 가지 페이퍼가 나왔었죠. 그 국내 그 삼성전자 소위 반도체 업종 애널리스트의 평가들은 결국 화웨이가 거래가 제한이 된다면 한국에는 삼성전자 주가는 상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즉 반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런 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예상보다 이것이 시장에 어떻게 미칠지 좀 잠깐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결국 화웨이에 대한 그 거래가 제재가 된다면 국내에는 삼성전자 좋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과연 좋게 바라볼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게 라인 관련돼서 상승 라인, 그 하락 라인에 대한 평가인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5월 달입니다. 좀 보시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5월 초, 그러니까 화웨이의 어떤 거래 제한 이후에 예상보다 삼성전자 주가도 동조해서 하락했다는 평가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보다 오를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자, 액면가가 5천원에서 500원, 5천원에서 500원 내리고 나서도 여전히 삼성전자가 지난 액면 분할 이전에 어떤 주가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거 보면 어쩌면 이것이 화웨이 문제 그리고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의 어떤 고점 논란, 즉 반도체가 이제는 과잉 공급을 통해서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 즉 반도체 고점 논란의 어떤 팩트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삼성전자의 영향은 탄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저녁 7시를 이후로 1,500만 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현재도 보니까 좀 1,500만 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1,600만 원까지 오를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비트코인 시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후회가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왜냐하면 작년 말 올 초에 실은 그 300만 원, 400만 원 비트코인이 300만 원, 400만까지 내려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때가 사는 좋은 기회인가 이런 평가를 할지 몰라도 실은 이게 2천만 원 넘어섰죠. 그 이후에 주가 그 비트코인의 시세가 상당히 급락했기 때문에 그때 몇몇 그 댓글 보면은 뭐 유리창이 깨지고 뭐 집 창문이 깨지고 뭐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시세가 다시 한번 코인당 1,500만 원을 넘어섰다는 것이 현재까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시세의 어떤 트렌드를 좀 보이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는 어떻게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뭐 수많은 뭐 여러 가지로 중요한 게 있지만 지금 화면에도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북에 리브라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가상화폐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신뢰성이나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은 비트코인 사면 내가 얼마나 먹을지 이런 어떤 예상보다 투기적인 모드로 좀 관심이 어떤 넘어갔다 이렇게만 드려보겠고요. 자, 미국에 있는 그 코인데스크닷컴의 어떤 시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세를 좀 잠깐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코인데스크닷컴의 비트코인 시세의 모습 보이겠는데요. 눈에 띈 것들은 작년 어떻게 보면 작년 11월 달에 3,700달러 그리고 작년 12월 11월 같은 경우에 3,200달러인데요. 3,200달러면 약 400만 원 정도 선인 일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작년 1월 달, 올 1월 달 이후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12,376달러까지 가고 있는데요. 이때 지금 몇몇 페이퍼를 보면 올해 안으로 2만 달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 그런 표현은 상당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비트코인 시세가 상당히 올라갈 때 뭐 5만 달러까지 갑니다. 10만 달러까지 갑니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12,000달러 갈 때 2만 달러 갈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사후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보면서 판단하자. 이런 어떤 보호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고있고요. 다만 시세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잠깐 시세를 좀 보시면 좋겠죠. 자, 국내 시세입니다. 자, 이게 1,500만 원이죠. 이제 뭐 단어가 뭐 이제 상당히 그 어감이 좀 익숙하지 않은데 1,568만 7천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봉이라 그렇죠. 만약 이것을 우리가 달 먼슬리를 보면은 2018년도, 2017년도부터 2018년도 말 어떻게 보면 370만 원을 갔기 때문에 1년 사이에 몇 토막이 이렇게 소위 박살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과연 지금 몇몇 그 외국계 페이퍼가 있던 것처럼 비트코인의 최고들에 올라갔던 이유가 이제는 결국 주식이 안전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금 그리고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오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못하고 있고요. 자, 안전자산의 의미가 뭐죠? 어떻게 보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가가 변동성이 적은 것이 안전자산인데 비트코인 시세가 작년부터 올 한해 작년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 2,500만 원에서 약 350만 원까지 급락했는데 최근 들어서 올랐다고 이것을 뭐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올랐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작년과 올해 데이터를 보면 그런 표현은
틀리다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시세가 올랐던 이유는 마신 것처럼 그 만우절에 어떤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 그리고 앞서 잠깐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제는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통해서 앞으로 페이스북 안에 있는 소위 그 채팅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데서 거래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 안에서 가상화폐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안에서 할 수 있는 즉 IT 기업이 이제는 금융 기업으로 가려는 그런 트렌드 속에서 그렇다면 과거와는 다르게 IT 기업 관련돼서 페이스북이 다시 한번 가상화폐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면 다시 한번 이것을 믿을 수 있다. 그런 어떤 신뢰감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즉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떤 미국 어떤 SEC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그 가상화폐를 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좀 투명하지 않다. 그리고 유동성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아직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죠.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돼서 이게 좀 믿을 수 있나 그런 어떤 의구심이 있다는 걸 보면 아직까지도 가상화폐가 올라갔지만 이것이 과연 얼마나 올라갈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보다 좀 부정적으로 보신 것이 맞다 보겠습니다. 다만 정리해보면은 가상화폐가 올랐지만 이것이 과연 왜 올랐는지 설명이 정확하게 안 되고요. 또한 이런 안전자산의 역할은 제가 강조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미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가상화폐가 1,500만 원 아니라 2,000만 원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것이 신뢰가 있다. 더 이상 오를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논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지켜보시라. 이렇게 좀 빈약한 논리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함께 짚고 왔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자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네요. 상반기 마무리, 6월의 마무리입니다. 자, 지난 상반기 한번 돌이켜보고요. 하반기를 준비해야 된 그런 주간이 아니고 그런 시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상반기 어떠셨습니까? 네, 기쁨보다는 우울함,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장마다 꼴뚜기가 아니라는 우리나라 그 속담이 있다시피 주시장 하락도 슬기롭게 견딜 줄 알아야지만 수익의 기쁨도 느낄 수 있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의 이재광의 나침판은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제가 모임이 하나 있는데 그 모임에서 매주 한 날을 정해서 시요일이라는 그런 날을 정합니다. 저희는 수요일인데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아침에 본인이 따닥시 아니면 좋아하는 시를 한 편씩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동료 그 회원들 간에 상호 동료에도 부각시키고 그러는 거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은 시 한 편을 여러분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렸던 내용이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종환님의 흔들림에 피는 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느낌 직감적으로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왜? 꽃들도 그 하물며 꽃들도 흔들리면서 피는데 주식시장이야. 말하면 못하겠습니까? 주식시장도 다 흔들리면서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사자성어를 한 번 더 확인해 드리면요. 오늘의 사자성어는 순망치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지난주였고 벌써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문을 했죠.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최근 들어서 불거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그리고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과 중국의 우호 관계를 결실히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함이죠. 그때 시진핑 주석이 한 말이 순망치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밀접한 상호 연관 관계를 염두에 둔. 그러니까 그만큼 우호적이다 하는 것을 반사적으로 표현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면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모습 또한 주식시장이 안고 가야 여러분이 인내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여전히
최근의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지난 5월 달의 악화, 그 급락장세를 벗어나면서 상승의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상승의 가능성이 더 높은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조 G20이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망세에 이어졌었죠. 코스피는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소폭 하락하면서 710선에서 709선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외인과 기관이 계속 매수에 나서준다는 건 좀 희망적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방한하면서 정부는 신산업과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주가의 그 반등 면에서 이 사우디 왕세자의 방안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무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요, 미스터 에브리싱이라고 닉네임이 있다고 하죠. 그만큼 모든 것을 이제 차기 왕으로서, 왕세자로서 주도권, 실질적인 주도권을 잡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왕세자뿐만 아니라 총리를 겸하고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크다. 근데 이 왕세자가 이번에 방한하면서 10조 원의 선물 볼다리를 푼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그 최대 주주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죠. 에스올입니다. 이 사우디의 그 국영 석유 회사죠. 아람코가 무려 63.4%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에스오일, 화학업계, 석유업계의 선두주자 대표 회사죠. 그러니까 에스오일은 실질적으로 사우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오일에 5조 원의 투자를 이미 설정을 했는데요. 그 이외 다른 회사들하고도 약 한 8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조 6천억 원 정도를 추가 투자를 하겠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국내 침체되어 있는 기업들의 그 효과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그 주력 정치 방침이 그동안 사우디는 석유를 팔아서만 하는, 그러니까 석유 위주의 산업 구조와 정책을 취해했던 나라인데 이 왕세자는 신산업, 수소에너지 분야에 더 다각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정책을 임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한국을 택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친환경,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 수소에너지,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분야에 공동 진출에 박차를 가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은 그 의미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이 파트너로 주력 중점 협력국으로 지정이 됨에 따라 국내 업계와의 연관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관련 수혜주를 보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주주를 자리 잡고 있는 에스오일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SK가스, 현대차, 한국석유공사, 그리고 로봇 관련 산업 부품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그 사우디가 그 왕세자를 기반으로 해서 약 83억 달러, 약 10조 원 가까운 투자를 계약을 체결했죠. MOU를 한 10건을 거쳐서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석유화학이라든지 선박, 로봇 이런 분야, 수소차 이런 분야에 핵심적인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들 기업 또한 수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석유화학과 선박과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면 이제 6월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상반기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는데 하반기를 좀 집중을 해봐야겠죠.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하반기에 눈에 띄게 될까요? 네,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상승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분들에는 기쁨이죠. 왜 개인 투자가 비중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최근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수요일 3일간의 모습을 보면 코스피 시장은 강세,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인 약세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로 인해서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소 불안해하지 않고 있나. 다시 한번 지난 5월달 같은 폭락으로 다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전쟁이 G20, 그러니까 오사카에서 내일부터 열리는 그 G20 정상회담에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미국 국채가 급등하고
금값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에 따라 투자자들이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세계 돈의 흐름이 이 큰손 세력들이 이미 안전자산으로 옮겨 타고 가속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위험자산의 대명사인 주식시장에는 다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하기 바로 앞에 전문가께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1,500만 원 넘어서고 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것처럼 위험자산에도 이미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한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지금쯤은 저는 반등 장세가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승의 가능성이 하락의 가능성보다 더 높다고 판단되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코스닥 시장도 오히려 투자의 기회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반기를 전망해 본다면 코스닥 시장에서도 종목별, 테마별 움직임 예상은 아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하반기에 눈여겨볼 업종과 테마를 본다면 5G, 수소차,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종으로서는 여전히 관심권에 두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와 보면은요. 그 5G에서는 서진 시스템과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고요. 미디어에서는 아프리카 TV라든지 IT 부분에서는 이녹스 첨단 소재, 게임에서는 펄어비스, 게임 관련주도 청소년들한테 시간 제한을 완화해준다는 보도가 나옴에 따라 이 게임주 관련주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산업주에서는 에코마케팅이라든지 워닉 IPS, 그리고 수소차에서 풍국주종 이런 종목군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앞서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코스닥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종목별과 테마별로 특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그 5G 관련주들은 이 약세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강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언급해드렸던 종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이미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 잡고 있는 종목군들, 치고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고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투자 전략과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치고 가는 주도주를 살 것인지 아니면 바닥 국면에서 턴하는 종목을 살 것인지는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에서 바닥에서 턴하는 종목군들을 보면 이녹스 첨단소재라든지 워닉 IPS라든지 중국주정 같은 종목군은 이제 바닥에서 발돋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투자자분들께서 주도도 지금 막 치고 가는 발빠른 종목을 살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중장기적으로 바닥에서 모아갈 것인지를 전략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초보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치고 가는 주도주에 대한 이미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장애 주도주로 부각되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의 민감한 투자보다는 오히려 바닥에서 안전하게 투자하는 종목 또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6월달 상반기 들어서 마지막 여러분을 뵙죠. 오늘이 지나면 다음 주 7월달에 여러분을 뵐 것 같은데요. 오늘 장의 투자 전략은 오늘 장뿐만 아니라 상반기 6월달을 마무리하는 전략으로 한번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체크포인트 짚고 넘어가야죠. 네, 체크포인트 1순위 뭡니까?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제가 최근 원달러 환율 동향이 사실 지지난주까지는 불안했어요. 그죠? 6월 초까지만 해도 불안했어요. 근데 6월 달은 반등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 반등은 첫 번째 반등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좋다. 이제 두 번째 반등입니다. 두 번째 반등은 첫 번째 반등보다 통상적으로 강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를 노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추가 상승이 가능한 쪽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하나의 원동력이 뭐냐?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1200원대 돌파할 것 같은 원달러 환율 동향이 급속하게 안정되면서 1150원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1150원대에 진입한 이후 지난주부터 금주부터는 1150원대에서 변동의 폭도 크지 않습니다. 어제 40전 상승했어요. 1156원 60전. 1150원대에서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루 변동폭이 2, 3원 이내에서만 움직여준다면 국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내 환율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면 외국인의 추가 이탈 가능성보다는
추가 매수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국내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유입 또한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의 움직임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내일부터 열릴 G20 오사카 국내 문재인 대통령도 출발을 하신다고 하죠. 예, 과연 어떤 결과를 나오는지 큰 기대보다는 더 이상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을 29일 30일 날 있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계속해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표는 지난 화요일도 말씀드렸죠. 27일 날 미국의 1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됩니다. 과연 1분기 성장을 얼마나 했는지. 지금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두 분이 계시죠. 역시 미국 분입니다. 둘 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고 또 하나는 경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파월 의장입니다.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죠. 7월 달에 과연 FOMC에서 50bp를 인하하느냐, 25bp를 인하하느냐, 금리 인하 폭을 가지고도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두 분의 발언에 따라서 주가가 아주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진정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FOMC에서 50bp를 인하하느냐, 25bp를 인하하느냐의 키는 뭐냐? 예, 이번 28일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 지수, PCE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들이 오늘과 내일장에서 그리고 주말장에서 체크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미 앞서서 6월달은 반등의 장이고 지난주부터는 좀 더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좋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떨 것이냐? 어제장에서도 국내 시장은 이렇다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오늘 새벽에 그다음 뉴욕 증시도 G20 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소강면입니다. 다우와 S&P는 소폭 하락한 반면 나스닥은 상승한 그런 아주 혼조된 양상을 보였는데 국내 시장도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금의 장은 악재보다는 호재성 재료가 민감하게 장에 적용되는, 다시 말해서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조정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며 호재가 나온다면 시장은 급등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매수 마인드 전략을 임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오늘 장에서도 여러분 매수 마인드 전략을 취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상승하고 있는데 추격해서 매수할 필요는 없죠. 당연히. 그래서 늘림목을 이용한 매수 전략. 그래서 금주도 여전히 반등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렸던 코스피 시장 체크포인트죠. 완전히 상승 전환하기 위한 체크포인트. 2192포인트입니다. 어제도 이걸 돌파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제도 2121포인트로 마감을 하는, 그렇죠? 상승을 했습니다만 강보합 수준으로 그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과연 이것이 70포인트 이상 여기서 상승할 수 있느냐 여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코스닥은 753포인트라는 점 한번 염두에 주셨죠. 그래서 매수를 하시면서 이것이 돌파되거나 돌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절대 이 신호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더 매수하는 전략 또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신 그럼 뭐를 사느냐 하는 문제죠. 참 이거 어렵습니다. 주가는 상승하는데 꼭 내가 사는 종목만 빠져요. 반대로 주가가 빠지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상승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보다는 반대로 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초지일관을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제가 여전히 스스로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낙폭 과대주입니다. 주식시장에 있어서 많이 빠진 것만큼 호재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빠졌다 가격의 조정을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을 받은 종목 말고 가격의 조정을 받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상승으로 하는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볼 때 5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선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봉으로 본다면 1단계 상승했다 치지만 주봉이나 월봉을 보셔서 바닥국면에서 턴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낙폭 과대주를 선정하되 그 점만 하나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저는 올 하반기를 주도할 예상 테마 업종으로 수소차 관련주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중간 배당은 이미 말씀드린 어제로서 중간 배당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중간 배당 관련주 그 매력은 이미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중간 배당 권리락 이후에 상승하는 종목군들도 배당은 못 받지만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장에서도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 남북 경영 관련주들은
우리나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끝나면 30일까지는 최소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역시 오늘과 내일 입장에서도 남북 경협 관련해서 역시 테마주로 분리하면서 눈여겨보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전히 저는 이 장이 추가 반등이 가능한, 상승이 가능한 장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 입장에서도 여러분 매수 마인드 전략으로 장을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여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호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도 출근길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내리던 장맛비는 오늘 오전 서울, 경기와 강원, 제주도부터 그치기 시작하겠지만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은 늦은 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전국 곳곳에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해제됐고요. 비가 오면서 기온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 강릉은 2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오늘 오전에 비가 그치겠고 오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청주 28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도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낮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속초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전주는 아침까지 비가 오지만 대구와 부산은 낮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27도가 되겠습니다. 모레까지 대부분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주말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고요. 금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